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죠. 결국 주민들이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존재를 숨긴 채 증설 공사 허가를 내줬다며 공사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착공 2달 만에 증설 공사가 중단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하루 12,000톤인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공사인데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는 사이 하수 유입량은 처리 용량의 94%를 넘었고 공사업체는 지난 6월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시위를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 이런 가운데 월정리마을회와 반대단체가 증설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에 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은 빼고 당첨을 동굴만 넣었고 오폐수 배출 시설인데도 단순히 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처럼 적었다는 겁니다. 대상문화재가 잘못 기재됨으로써 용천동굴로 대상문화재로 심의돼야 되는데 당첨동굴로 심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당시 용천동굴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벌였고 오폐수 배출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환경부가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첨물동굴도 용천동굴이 하나의 틀로 잡아서 그게 이제 문화재 같은 구역 내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반대단체들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때문에 용천동굴의 땅속 경로를 발견 당시부터 고의로 은폐해왔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내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이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주민들도 공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용역진이 제출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용역을 마무리하거나 추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0월 말로 연장됐었습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밤샘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일 열린 오영훈 지사의 기자회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현재 10.9%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은 3% 내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소 낮추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오영훈 지사의 발언이 농업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모욕적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밤샘 천막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사와의 면담을 약속하며 천막을 자진 철거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사흘 만에 오영훈 지사와 만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1차 산업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내 기구체를 만들어 소통하자는 농민단체의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사과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내일 오영훈 지사의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에 용감한 발언이라며 동조하고 친환경 농업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봉합될지 의장과의 면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제주의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산남북 간의 의료 격차죠.
살펴보니 서귀포 지역의 요양병원은 전무하고 의료 인력 확충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사실상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지만 의료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진료과 16개 가운데 전담의사가 1명인 나홀로 진료과만 6개다 보니 대체 진료가 어렵고 정신의학과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예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료원 와보면 그저 휴진이 많고 하다 보면 근데 그 제시 쪽으로도 휴진이 많다 보면 제시 쪽으로도 가다 보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 형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우선 초고령화에 대비해 서귀포의료원의 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7년 서귀포의 유일한 사립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서귀포의 노인 요양병원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귀포 수요의 50%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00병상의 요양병상 증축이 필요하고요. 부족한 의료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당장 시급한 간호 인력 부족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료 인력을 비교해 보면 평균 4대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간호사는 6대 1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는 종합병원 의료 서비스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제주시보다 3배 이상 높고 권역 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도 50배 넘게 높았습니다. 의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병원 내에 이렇게 경험 많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와 의료 인력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제주대병원이 서귀포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제주대병원 교수 정원 증원 문제가 얽혀 있어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 갈수록 심화되는 산남북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200여 명으로 전주보다 45명 늘었으며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100여 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관 통합형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관 통합형 모델인 지방자치 간선제 방식은 법률상 도입할 수 없어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남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모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사는 지난 14일 밤 10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CC 제주 대표이사에 이선화 전 도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이선화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선화 대표이사가 별도의 임용 절차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는 13개월 만에 대표이사 공석 사퇴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 내부 인사로 인한 갈등과 만성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달빛이 번져 보이는 달 코로나가 제주에서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새벽 3시 48분부터 27분 동안 서귀포 관측소에서 달 코로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달 코로나는 달빛이 얼음 입자로 된 엷은 구름층을 통과할 때 생기며
달 중앙에는 푸른색이 보이고 외곽으로 가면 붉은색 계열이 나타납니다. 제주 해역에서 응급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해경에 이송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나던 선박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거나 작업을 하다 다치고 통증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신고 3건이 접수돼 헬기와 경비 함정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응급 환자 90명을 이송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 강도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중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35살 중국인에게도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출근하던 중국인 여성에게 법무부 직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승합차로 납치해 폭행과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2곳이 고발 조치됩니다. 제주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주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618건으로 재작년보다 43% 증가했고 상담 횟수도 2,800여 건으로 갑절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제주 어류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자체 생산한 벤자리와 참조기, 치어 등 2만 5천여 마리를 전시한 제주 은빛 참조기 수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